휴가의 시작. 나는 옷가지와 책 몇 권을 찔러넣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마치 단 하루도 못 견디겠다는 듯 휴가의 첫날부터. 서부산의 여름 속으로 어서 빨리 풍덩 빠지고 싶었다. 한낮의 뜨거운 해가 그 기세를 잃기 시작했다. 낮 동안 방에서 뒹굴던 나는 주섬주섬 나갈 채비를 한다. 여름날의 외출은 이른 아침이거나 해가 기운 저녁 때가 적당하다. 지금부터 내가 찾아갈 곳은 부산 중앙역에 있는 책방 주책공사다.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고 다음 부산 여행 때 가보리라 벌써부터 생각해둔 서점이다. 버스를 타고 하단역까지 나가 전철로 갈아탄 뒤 중앙역에 내린다. 휴대폰 속 지도의 안내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선다. 이런 곳에 책방이? 하고 생각할 즈음 당당히 간판을 밝힌 주책공사.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책방 한켠에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서점 안을 둘러본다. 오늘은 또 어떤 책이 나를 찾아올까? 이미 엎질러졌어. 싱숭생숭.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 바로 미지의 먼 길을 떠나기 직전의 시간일 것이다. 내가 가고 싶어서 내 손가락으로 열심히 번역기 돌려가며 지원한 건 분명한데 막상 1년 동안 정든 가족들, 친구들, 우리 동네를 떠나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나라로 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냥 취소할까? 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 떠나기 하루 전. 날이 밝았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혹은 오지 않기를 바랐던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향하는 날이. 내 옆엔 함께 여행 가는 가족, 친구가 아닌 얄미운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다. 항상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던 공항은 나니아 연대기의 장롱문처럼 한번 열면 전혀 가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세계가 펼쳐지는 무시무시한 관문이 되어 다가왔다. 부산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많은 분이 이미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해드리면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국가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라고 외교부는 말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의 설명을 빌리자면 넓은 세계에서 워킹, 기억에 남는 홀리데이로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도 표현할 수 있다. 캐나다에 오기 전 부산에서 1년 정도 살았다. 나는 그 시간을 부산 워킹홀리데이라고 말한다. 워킹홀리데이가 꼭 외국에서 해야만 워킹홀리데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부산에서 보낸 시간은 일하고 여행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완벽히 워킹홀리데이라는 말을 쓸 수 있었다. 부산에서 지내는 동안 카페, 백화점 등에서 일했는데 휴무 때마다 광안리에 가고 해운대에 갔다. 나만의 단골집이 생겼고 그저 며칠 묵고 떠나는 여행자였다면 절대 몰랐을 아름다운 곳들을 알게 되었다. 그때 느꼈다. 나는 바다를 좋아하는구나.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에 산다는 건 참 매력적이구나 라는 것을 말이다.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수많은 걱정, 근심들이 사라지곤 했다. 가끔 들리는 백고동 소리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게 만들었다. 어쩌면 부산에서의 경험이 캐나다라는 머나먼 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디딤돌이 되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캐나다에서 지낼 첫 도시를 정할 때도 부산에서 느꼈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부산과 빅토리아는 공통점이 참 많다. 두 곳 모두 바다를 낀 항구 도시이고 여행자들의 도시라는 것이다. 일찍이 모피 산업이 발달해서 다른 지역보다 부유했던 빅토리아는 캐나다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라고 한다. 캐나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하지만 빅토리아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 토론토나 밴쿠버처럼 모든 게 바쁘게 돌아가는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부산은 알려진 곳 말고도 숨겨진 아름다운 곳들이 정말 많은 도시다. 빅토리아 또한 그렇다. 빅토리아는 별명이 참 많은 도시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꽃의 도시. 도시는 어딜 가나 형형색색의 꽃으로 가득하다. 두 번째 별명은 캐나다의 영국. 주의회 의사당 건물 앞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동상이 우뚝 서 있고 빅토리아 시대풍의 건물들이 상당히 많다. 캐나다의 프랑스가 퀘벡시티라면 캐나다의 영국은 단연 빅토리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내가 붙인 또 하나의 별명은 바로 올드카의 천국 빅토리아. 흔히 올드카 또는 클래식카라고 하면 쿠바를 떠올리기 쉽다. 쿠바만큼은 아니지만 빅토리아 또한 형형색색의 올드카들이 거리를 누빈다. 그나저나 지금 부산 돼지국밥이 너무 먹고 싶다. 제주도에서 서울 온 느낌이랄까? 6개월간의 빅토리아 살이를 마치고 온 토론토.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의 수도로 착각할 정도로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 도시다. 그만큼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 도시는 활기찼고 어느 곳이든 사람들로 가득했다. 빅토리아에서는 듣기 힘들었던 클렉슨 소리도 이곳에선 너무 당연했다. 곳곳에서 사람들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눈과 귀가 쉴 틈이 없는, 마치 우리나라 서울에 온 느낌이 드는 이곳에서의 앞으로가 기대됐다. 그와 동시에 마음속에는 엄청난 불안과 초조가 요동쳤다. 생각보다 길어진 구직기간,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느끼는 사무치는 외로움은 나를 세상 누구보다도 춥게 만들었다. 솔직히 약간 후회도 했다. 빅토리아에서 잘 적응하며 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먼 이곳까지 와서 사서 고생을 하려 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찾아왔다. 그래도 운이 좋게 평소 일해보고 싶었던 스타벅스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갓 일을 시작한 나에게 대도시의 스타벅스는 감당하기 벅찼다. 예상했던 것처럼 서울의 모습과 정말 비슷했다. 그런 모습을 직접 보고 싶고 겪어보고 싶어서 왔지만 실제로 부딪히며 살아보니 내 몸과 마음은 빅토리아의 여유로움과 친절함에 이미 적응이 된 후라는 걸 간과했다. 진짜 내 집에 너무 가고 싶었다. 따뜻한 온돌 난방을 틀어놓고 극세사 이불이 포근하게 몸을 감싸는 내 침대에 누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고 싶었다. 일요일 아침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의 칼질하는 소리에 오늘 아침은 뭘까? 하며 일어나고 싶었다. 자주 가는 단골 돈가스 집에서 늘 먹던 메뉴를 시켜 항상 앉던 자리에 앉아 먹고 싶었고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아 맥주 한 잔 같이 하고 싶었다. 한국에 있을 땐 너무나도 평범했던 일상들이 그리웠고 이곳에선 그 평범함이 더는 평범함이 아닌 특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생활을 반복하던 중 한국에서 반가운 소파 한 개가 왔다. 이번엔 엄마가 보낸 택배였다. 엄마는 내가 국 좋아하는 걸 아니까 국을 보냈겠지? 매콤한 것도 먹고 싶은데 들어있으려나? 상자 안에는 역시 내가 좋아하는 여러 종류의 국과 찌개들로 가득했다. 매콤한 떡볶이도 들어있었고 가끔 죽 먹는 걸 좋아하는 아들의 취향까지 완벽히 기억하고 넣은 죽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음식들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가장 위에 놓여있던 하얀 편지 봉투였다. 봉투엔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라고 적혀 있었고 익숙한 글씨체의 그 글을 보자마자 덜컥 눈물이 날 뻔한 걸 참고 또 참았다. 사랑하는 내 아들 용진아. 캐나다로 간 지 7개월이 지났네. 겨울에 갔는데 봄,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야. 엄마는 말이 통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혼자 다른 도시에 가는 게 두려운데 우리 아들은 정말 대단하고 대견하다. 출장 이외엔 가본 적이 없는데 엄마도 용기를 좀 내볼까? 빅토리아에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잘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 그런데 캐나다 가장 큰 도시로 새로운 모험을 하러 떠나는 아들을 보니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대견하던지. 용진아,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들 용진아. 엄마 품 안에서 오글대던 꼬맹이가 어느새 훌쩍 자라 세계를 누비고 있구나. 물론 지금의 용진이가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고통과 아픔, 슬픔이 있었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아들에겐 밑거름이 된 것 같아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마. 우리 아들은 어떤 일도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어. 그러나 용진아, 가끔은 힘듦을 내려놓고 쉼도 필요해.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다독여주고 쉬게 해야 해. 쉼 없이 달리기만 하면 오랫동안 달릴 수가 없단다. 가끔은 눕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멍도 때리고 해야 길게 갈 수가 있어. 우리 진이는 현명하니까 잘 조절할 거라고 믿어. 그리고 너무 막막하다가도 주변을 잠깐 돌아보면 누군가 힘을 주기도 하더라고. 내 아들 진아, 마음도 따뜻하고 의지 또한 굳건한 진아. 캐나다라는 타국에서 7개월을 살았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야. 스스로를 많이 칭찬해줘. 한국에서도 못한 스벅 알바를 캐나다에서 하다니. 이곳 한국은 아침 저녁으론 제법 선선해. 거기는 더 춥겠지? 건강 잘 챙겨라. 엄마는 우리 아들이 아프지 않고 잘 지내기만 하면 돼. 이것저것 사서 보낸다? 마트에 가서 사면서 마음이 찡하더라. 인스턴트밖에 못 보내니까 안타까우면서도 타국에서 먹을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라도 더 보내고 싶더라. 인터넷에 보니 해외 택배에 제한 무게가 있더라. 거기에 맞춰서 샀어. 나중에 또 필요하면 말해. 엄마는 항상 언제나 우리 아들 편이고 응원군이야. 매일매일 웃는 날 되렴. 진짜 사랑해. 2019년 9월 30 한국에서 엄마가. 쫀득한 여름보다는 파삭한 겨울을 좋아합니다. 책과 음악, 영화는 가리지만 음식은 가리지 않습니다. 아, 오이는 빼고요. 여행하며 살아가길, 여행하듯 살아내길 꿈꿉니다. 책 날개에 쓰인 저자의 자기소개 글에 훅 끌려 서점의 선체로 훌훌 넘겨보았더랬죠. 쉽고 진솔하게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사실 사진이 꽤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사진보다도 글이 더 캐나다에서의 일년을 생생히 그릴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뜨거운 여름, 숨막히는 코로나. 이번 여름은 책을 통해 그 어느 여름 때보다 많은 곳을 여행해보시면 어떨까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저와의 책 여행에 동행해주셔서 고맙습니다.